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참 곱게 늙으셨네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나이 들어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은 젊어 보인다가 아닙니다. 곱게 늙으셨다는 말입니다. 젊어 보인다는 말은 사실 위로입니다. 나이에 비해 괜찮네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곱게 늙으셨다는 말은 다릅니다. 진짜 칭찬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름 하나 없는 얼굴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싼 시술로 팽팽하게 당긴 피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명품 옷으로 치장한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이 배어나오는 향기입니다. 편안한 표정, 따뜻한 말투, 단정한 모습, 여유로운 걸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품격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주름이 있어도 표정이 편안하고, 머리가 휘어져도 자세가 꼿꼿하고, 옷이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곱게 늙으셨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불편해 보입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표정이 불만스럽고, 젊게 꾸며도 말투가 거칠고, 건강해 보여도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렇게 늙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픈 차이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나이 드는 걸 억울해하며 버티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품위를 지키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더 우아하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을요. 곱게 늙는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돈이나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먹기와 작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듦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곱게 늙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 드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늙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을 한숨 쉬며 바라보고 흰 머리카락을 발견할 때마다 속상해합니다. 예전 사진을 보며 그때가 좋았다고 과거를 붙잡고 젊은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살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억울함과 아쉬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68세 이영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씨는 60대 초반까지 나이 드는 게 억울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친구들을 만나면 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눈이 침침하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표정이 환했습니다. 영숙 씨는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이 드는 게 참 좋아요. 젊을 땐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게 되거든요. 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80대 할머니가 나이 드는 게 좋다니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젊을 땐 바빴어요.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체면 지키느라.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 읽고, 친구 만나서 차 마시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나이 드는 게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을까요? 영숙 씨는 바꿨습니다. 거울을 볼 때 주름을 한숨으로 보지 않고 세월의 흔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불평하는 대신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햇살을 쬐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손주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도 알아봤습니다. 영수가
요즘 표정이 참 좋아졌다. 뭔가 달라 보여.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곱게 늙는 비결은 나이 듦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정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표정은 어떤 화장품보다, 어떤 시술보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곱게 늙기 시작합니다. 곱게 늙는 방법. 두 번째는 입술에 머무는 품격, 말투와 관계입니다. 품위는 비싼 옷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진 곳에 살아도 말투가 거칠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소박한 옷을 입어도 말이 따뜻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이 좀 거칠어도 패기로 봐줍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거친 말은 품이 없음으로 보입니다. 곱게 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평이 적습니다. 훈계가 적습니다. 대신 경청이 많습니다. 70세 박순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희 씨는 예전엔 말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불평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한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자식들한테는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더 많이 살아봐서 안다.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 손주들한테도 훈계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순희 씨는 자신이 지혜를 나눠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희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모임에 순희 씨를 부르지 않았고, 자식들은 전화를 짧게 끊었고, 손주들은 할머니 앞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친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냐고요? 친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희 씨를 만나면 피곤하다고, 불평도 많고 잔소리도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공감을 구하고 조언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불평과 잔소리였다니요. 순희 씨는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불평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공감만 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잔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내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믿어줬습니다. 손주들한테는 훈계 대신 칭찬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 대신 우리 손주 참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불평과 잔소리가 자꾸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요즘 만나면 편하다며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길게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며 얼굴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먼저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품위는 옷이 아니라 말에서 나온다는 걸요. 불평을 줄이고 훈계를 줄이고 경청을 늘리니 사람들이 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 자신도 행복해졌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꾸준히 어울리게 됐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말투가 바뀌니 관계가 바뀌었고 관계가 바뀌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곱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말투를 가진 멋진 어른으로요. 곱게 늙는 법. 세 번째는 바로 나를 지탱하는 힘, 몸을 돌보는 습관입니다. 곱게 늙은 모습의 완성은 바로 꼿꼿한 허리와 가벼운 걸음걸이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해도 몸이 구부정하고 걸음이 무거우면 늙어 보입니다. 반대로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이 가벼우면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등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걷는 습관, 정갈한 식사, 규칙적인 잠과 휴식,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72세 김정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 씨는 65세까지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소파에 누워 있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밥은 대충 먹었습니다. 라면, 배달 음식, 인스턴트, 편한 걸로 먹었습니다. 걷는 것도 귀찮아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3년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졌고, 무릎이 아파서 걸음이 느려졌고, 살이 쪘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맑았던 표정이 탁해졌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3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정수 씨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찼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40분으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를 바꿨습니다. 라면과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시금치, 배추, 브로콜리, 단백질도 챙겼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정갈하게 차려 먹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잠을 규칙적으로 잤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밤 10시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렸고 아침 6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매일 걷고 바른 자세를 의식하니 자연스럽게 펴졌습니다.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근육이 생기니 걷는 게 편해졌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정갈한 식사를 하니 자연스럽게 5kg이 빠졌습니다. 표정이 맑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잠과 운동이 표정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던 눈빛이 또렷해졌고 탁했던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친구들이 알아봤습니다. 정수 씨가 달라 보인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곱게 늙는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매일 걷고, 정갈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자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몸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진다는 걸요. 꼿꼿한 허리와 가벼운 걸음은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걷는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맑은 표정은 비싼 화장품이나 영양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정갈한 식사와 규칙적인 잠으로 만들어집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곱게 늙어갑니다. 곱게 늙는 법. 네 번째는 가장 강력한 패션, 단정함과 청결입니다. 곱게 늙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이 비싸지 않아도 깨끗합니다. 신발이 명품이 아니어도 잘 닦여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염색하지 않았어도 정돈돼 있습니다. 비싼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정함과 청결입니다. 깨끗한 옷 한 벌이 명품 옷보다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듭니다. 잘 닦인 신발 한 켤레가 비싼 신발보다 사람을 신뢰 있게 만듭니다. 정돈된 머리칼이 화려한 염색보다 사람을 호감 있게 만듭니다. 69세 최은경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경 씨는 예전에 옷을 많이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을 샀고, 명품 가방도 샀고, 화장품도 좋은 걸로 샀습니다. 근데 정작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옷은 많은데 구겨진 채로 옷장에 걸려 있었고, 신발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머리는 자주 염색했지만 뿌리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하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가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한 화장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했습니다. 은경 씨는 거울을 볼 때마다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멋져 보이지 않았고, 화장을 해도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경 씨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옷이 깨끗했고, 신발이 반짝였고,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안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은경 씨는 친구가 멋져 보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자신보다 평범한 옷을 입은 친구가 더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은경 씨는 물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옷은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중요하다고, 매일 아침 옷을 다리고 신발을 닦는다고 말했습니다. 은경 씨는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다 정리했고, 남은 옷은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뒀습니다. 매일 아침 입을 옷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구겨진 옷은 절대 입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을 관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발을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광을 냈습니다. 낡은 신발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머리를 단정하게 했습니다. 염색을 자주 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두었습니다. 흰 머리가 나왔지만 괜찮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빗질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다듬었습니다. 네 번째로 화장을 바꿨습니다. 진한 화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선크림 바르고, 파우더 살짝 바르고, 립밤 정도만 발랐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내 나이에 어울리는 화장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경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싼 옷은 줄었지만 옷차림이 단정했고, 명품 가방은 없지만 깨끗한 가방을 들었고, 화려한 화장은 안 했지만 표정이 맑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은경 씨가 예전보다 훨씬 멋져 보인다고, 품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은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패션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함이라는 걸요. 진짜 아름다움은 화려한 화장이 아니라 청결이라는 걸요. 단정함과 청결은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신발을 잘 닦고, 머리를 정돈합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멋져 보입니다. 그게 곱게 늙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가장 강력한 패션입니다. 비싼 브랜드 옷 한 벌보다 깨끗한 옷 한 벌이, 화려한 화장보다 자연스러운 단정함이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곱게 늙는 법. 5번째는 늙지 않는 마음, 배움과 호기심입니다. 곱게 늙은 사람들을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또렷하고, 표정이 생기 있고, 말투에 활력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늘 하던 것만 반복하면 마음이 늙습니다. 마음이 늙으면 표정이 늙고, 표정이 늙으면 모든 게 늙어 보입니다. 74세 서병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병호 씨는 70세까지 매일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잤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병호 씨는 무료했습니다. 하루가 길었고, 시간이 안 갔고, 삶이 지루했습니다. 표정도 무기력해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졌고, 말수가 줄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어느 날 병호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교실 포스터를 봤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수업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망설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심심해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병호 씨는 어색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어려웠고,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고, 자꾸 틀렸습니다. 근데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 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었습니다. 병호 씨는 카카오톡을 배웠고, 사진 찍는 법을 배웠고, 유튜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병호 씨는 집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손주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고, 유튜브로 운동 영상을 봤습니다.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카카오톡을 하시다니, 사진을 보내시다니. 병호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붙었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예전엔 책을 안 읽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역사책도 읽고 소설도 읽고 건강 관련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다 서예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힘들었지만 계속하니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서예 수업을 들으며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호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매일 똑같이 살 때는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할 게 많아서 활기찼습니다. 말수가 늘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이야기할 게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뭘 배웠다. 어떤 책을 읽었다. 서예 수업에서 뭘 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달라 보인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병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삶이 재미있어진다는 거요.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계속 키워가는 사람이 가장 품위 있게 늙어갑니다.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배우고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찾는 열정. 이런 것들이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표정이 젊고 표정이 젊으면 곱게 늙어갑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그게 곱게 늙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듦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습니다. 늙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붙잡지 않고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면 표정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입술에 머무는 품격, 말투와 관계였습니다. 품위는 비싼 옷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옵니다. 불평과 훈계를 줄이고 경청을 늘리면 사람들이 편해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나를 지탱하는 힘, 몸을 돌보는 습관이었습니다. 꼿꼿한 허리와 가벼운 걸음걸이가 곱게 늙은 모습을 완성합니다. 매일 걷는 습관, 정갈한 식사, 규칙적인 잠과 휴식이 표정을 맑게 만듭니다. 네 번째, 가장 강력한 패션, 단정함과 청결이었습니다. 비싼 브랜드보다 깨끗한 옷, 잘 닦인 신발, 정돈된 머리카락이 더 중요합니다. 과한 화장보다 자연스러운 단정함이 신뢰와 호감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늙지 않는 마음, 배움과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며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계속 키워가는 사람이 가장 품위 있게 늙어갑니다. 이 5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와 작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 돈이나 명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와 자기 존중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마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표정을 만들고 말투를 만들고 자세를 만들고 모습을 만듭니다. 그게 곱게 늙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을 생각해 봅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해가 뜨는 새벽도 아름답고 햇살이 쏟아지는 한낮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찬란한 순간은 저녁 노을입니다. 하루를 다 보내고 해가 지는 순간 하늘은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도 아름답고 한창 때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깊은 아름다움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세월을 다 살아내고 지혜가 쌓이고 평화를 찾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오늘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머리가 휘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그 세월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품위 있게 갖고 갈 때
당신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곱게 늙는다는 건 젊어 보이려 애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를 가장 근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꼿꼿한 자세로, 단정한 모습으로, 배우는 열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채워가는 겁니다. 이 인생의 저녁 노을이 가장 찬란하듯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근사하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돌보고, 단정하게 입고, 새로운 걸 배우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거울 속에 곱게 늙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대로,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